수열의 합 두 파트로 나눈 거야. 하나는 이제 사실은 이 단원 자체가 두 파트의 합이라고 예전부터 설명을 했죠. 어우, 그러지 마. 무슨 말이냐면 원래 단원명은 수열의 합과 여러 가지 수열이에요. 네. 그리고 이 아이가 굉장히 거대하고 방대한 사이즈였단 말이지, 예전에는. 왜냐면 수열의 규칙이라는 게 우리 배운 게 두 개밖에 없잖아. 등차, 등비. 두 개밖에 없는데 규칙을 가진 수의 나열이라고 부르는 이 수열의 규칙이 진짜 두 개밖에 없을 리가 없잖아. 예, 이 어마무시한 규칙들이 있고 그 규칙들의 이름이 붙어있는 뭐 개차수열이랄까 몇 급수랄까 군수열이랄까 군수열 자체도 굉장히 방대한 녀석인데 네, 그런 애들이 이제 잔뜩 모여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교과과정 간소화 수학을 좀 쉽게 배우자 라고 하면서 날리기 시작했어요. 네, 날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수투도 미분하고 적분하고 양이 똑같았겠지. 당연히 똑같은 거 아니야? 미분이 적분의 반대인데 적분이 미분의 반대고 두 양이 다를 리가 없는데 이걸 줄이려면 어딘가에 날려야 되냐면 맨 뒤에서 날려야 돼요. 제일 뒤에 활용 쪽을 날릴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면 적분 쪽이 막 날아가거든. 없어지거든. 예, 그러면 확 빈곤해져 있어요. 적분이. 얘도 마찬가지. 수열도 마찬가지. 쭉 가르쳐야 되는데 등차 빼먹을 수 없고 등비 빼먹을 수 없고 시그마 공식 같은 거 빼먹을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수열에서 막 날리는 바람에 여기가 확 빈곤해졌어. 그래서 이걸 한 단원으로 유지할 사이즈가 못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렇게 합친 겁니다. 합치고.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시그마에 대한 사용법, 정의, 공식, 성질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일종의 연산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 여러 가지 수열 파트, 이제 너희가 주말 동안 공부해 오라고 하는 파트가 이제 상제 관계 이 안에 부분 분수와 뭐 시그마 로그 뭐 요 정도 들어 있겠죠. 서로 지워지는 녀석이란 뜻이에요. 예. 그리고 개차 수열 있고 몇 급수 있고 군수열 있는데 군수열 다다다다다다다 종류별로 이렇게 많아요. 예, 원래는 이래요. 근데 이제 정식을 얘기해 주자면 개차 수열은 교과과정에서 빠졌어요. 몇 급수도 교과과정에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없어지고 군수열도 이제 양을 확 줄여서 몇 개 유형만 이렇게 보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 파트의 대부분은 이 부분분수 상대관계에 대한 연습과 그리고 군수열의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유형별 문제집을 보면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런 데가 항상 문제지. 예, 근데 어떤 그 비슷한 개념, 개차수열과 비슷한 개념을 사용하여 문제를 낸단 말이지. 예, 그리고 몇 급수도 이건 몇 급수라고 안 해 라고 하면서 그냥 문제를 내버려요. 내신에서. 예, 그래서 너희들 개념서로 요것도 공부를 해두셔라 라는 겁니다. 해두셔라. 예, 길지 않다. 예, 길지 않으니 해두셔라. 그래서 이제 개념서 공부를 꼭 하고 나서 거기 있는 문제들을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시그마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시그마는 이제 그 성질 익히면 되고요. 공식 외우면 되고요. 예, 그런데 기본적인 시그마에 대한 자신의 뭐랄까 태도? 시그마에 대한 태도. 시그마를 대하는 나의 어떤 대응 방식에 내가 너희들한테 강조하는 건 뭐냐? 시그마는 공식이 아닌 한 시그마 공식, 시그마 K, 시그마 K제곱, 시그마 K 3승, 시그마 K, K 플러스 1이 아닌 한 나열한다고 생각해라. 기본적으로 전개한다고 생각해라. 시그마라는 애는 나를 그냥 헷갈리게 할 뿐이에요. 시그마로 모여있으면 진짜로 헷갈려. 공식이 아닌 한은. 그러니까 풀어 헤쳐서 나열하여 내가 그 규칙을 관찰한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문제부터 보시면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헷갈리지 않아? 예? 이렇게 써놓으면 나라도 헷갈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로 나열해 보면요, K에 1을 넣으래. 그러면 윗줄은 F3부터 시작이지 뭐. F3 더하기, 그 다음에 졸졸이 늘려가며 넣으며 더해라니까 K에다 2를 집어넣으면 F4고, 그 다음을 넣으면 F5고, 이제 더 넣으면 지겨우니까 점점점으로 처리하고, 마지막 18을 집어넣으면 F20이 되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위쪽 시그마가, 왼쪽 시그마가. 그 오른쪽 시그마는 이제 마이너스니까 제가 빼기 이렇게 할게요. 빼기 하는데 F3을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F2예요. 근데 예상컨대 3부터 3, 4, 5, 6 집어넣으면 틀림없이 4를 넣었을 때 F3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 열을 맞추려고 F2를 앞에 쓰고 F3을 뒤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F3 빼기 F3이 되는 거야. 이게 지워질 준비를 시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F4 집어넣고 F5,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3, 4, 5, 6을 넣은 결과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집어넣으면 F19가 나오는데, F19는 바로 이거 바로 직전 거겠죠. 점점점 하고 F19까지 하고 닫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항수는 18개씩 똑같으니까. 그래서 맞물리며 지워지는 애들을 싹 지웠다고 생각하면 이 계산의 결과는 F20에서 F2를 뺀 아주 간단한 질문이다. F20 줬고 F2 줬으니까 둘이 빼면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낸 것이 아니라 시그마를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하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나온 문제다 라는 거예요. 시그마는 기본적으로는 나열이어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시그마 가지고 요리조리 해보려면 되게 헷갈리지 않아요? 네, 되게 헷갈리는데, 근데 나열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나열을 해보면 이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의 AK. 뭐하러 또 쓰지? 이렇게 해보면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쩔점점점에서 A30까지의 합이에요. 그 옆에다가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점에서 A31까지의 합이에요. 그 둘의 합이 60이라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나열해 보세요. 이것도 한번 나열해 보시면 K에 1을 넣으면 A1 더하기 A2가 돼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K에 2를 넣으면 신비롭게도 요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A3 더하기 A4 이렇게요. 더하기 점점점점 해서 마지막에 15를 집어넣으면 29 더하기 30. 뭐야? 나열하고 났더니 이 40이라는 애가 그냥 얘였던 거예요. 지금 요 왼쪽에 있는 이 시그마 A1부터 A30까지 더하기랑 요 오른쪽에 40이라고 부르는 이 녀석이 같은 거라고요, 지금. 1항부터 30항까지니까. 그러니 얘가 20이 되겠죠? 둘이 더해서 6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요만큼이 60이야. 근데 질문이 뭐냐면 A1과 A31의 차이야. A1과 A31은 어디서 나오는 애냐면 여기서 빠져나가는 삑사리 하나가 A1이고 여기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하나가 삑사리 하나가 A31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하고 얘 빼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30이 40이고 A2 더하기 A3 더하기 A30 더하기 A31까지가 20이니까 이 둘을 잡아 빼보면 다 이렇게 30까지 지워지고 A1 빼기 A31이 된다는 거예요. 나열해보면 다 해결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런 정도밖에 없어. 사실은 너희가 직접적인 연산의 기능,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이제 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에부터 얘기했죠. 혼자 끙 하면서 이렇게 해보고, 끙 하면서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서 늘어가는 거야. 예. 근데, 그럼 강사가 앞에서 할 일은 뭐냐? 나는 이렇게 푼다라는 예시하는 법 보여주는 거죠. 원리가 필요 없어요. 난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시그마는 나열이다. 라고. 시그마는 나열이다. 그러니까 SN이, 보시면, 여기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3제곱부터인데, 3제곱 더하기 5제곱 더하기 7제곱 더하기 이렇게 홀수의 제곱을 해서 2n 플러스 3의 제곱까지 나열한 게 이놈이에요. 총 항수는 n 플러스 1개죠. 이해나? 버틸 거면 그렇게 턱을 괴고 못 버틴다. 그리고 K에다 1을 집어넣으면 1제곱부터인데 1제곱 또 뺀다 하잖아. 그러니까 2 집어넣으면 3제곱 여기서부터 또 맞물리는 거지 뭐. 맞물려서 5제곱 더하기 7제곱 더하기 점점점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 K에다가 n을 집어넣으면 2n-1의 제곱까지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지워지겠죠 뭐 이렇게. 그럼 이게 언제까지 지워지냐인데 여기서 약간만 집중을 하면 되죠. 야, 기본적으로 있잖아. 얘가 항수가 n 플러스 1개예요. 여기는 항수가 n개라고요. n개라고. 그러면 둘 자체의 항수가 차이가 나지? 얘가 하나 많지? 하나 많으니까 이렇게 잡아 뺐는데 이 아래쪽에서 하나가 남았다면 얘가 하나이 원래 더 많은 애인데 여기가 하나 남아버렸으면 여기서는 두 항이 남아야 되는 거다. 예, 그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면 몇 개가 남냐면 2n 플러스 1의 제곱과 2n 플러스 3의 제곱 요렇게 두 개가 남죠. 바로 그 앞까지 지워지는 거고 얘까지 지워지는 거고 그리고 뒤에 빼기 1까지 이렇게 보시면 정리 4n제곱 4n제곱 8n제곱 4n 12n 16n 1 9 마이너스 1 더하기 9 상준아? 의연이 좀 불러봐. 상준아 이거 보면 뭐 생각나? SN이래 얘가. 이렇게 안 떠오른다고? 그래서 의연이 불러보라고 한 거야. 의연아 이거 보면 못 떠올라야 돼. 이거 봐라. 또 기말고사가 목전이 아니구나. 에이 이놈의 새끼들. 그러면 한 명이라도 있냐? 대답할 사람. 2명이나 있네. 이게 없으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고 이건 상수항이 있는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있는 n에 대한 2차식은 첫째 항만 규칙에서 떨어져 나가고 첫째 항은 n에다가 1을 넣은 결과죠. 24, 33, 33 요것만 규칙이 아니고 두 번째 항 이후로는 이거 없애고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등차 수열의 합 8, 2, 16, 16이 공차 16n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24 나와야 되고 여기다 1 집어넣어서 24 나오려면 더하기 8 대신 두 번째 항부터 이렇게요. 이 질문이 A 8항을 묻는 거기 때문에 첫째 항하고는 아무 상관없고요. 이렇게 등차 수열로 빨리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8 집어넣으시면 돼요. 반성해라. 몰랐던 사람들. 반성해라. 한 달 전에만 기억할 거야? 진짜? 15일 전에만 기억할 거냐고. 아니라니까. 우리 앞으로 남은 1년 반을 기억해야 돼요, 이거. 예. 제발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새끼들 내가 전문 유튜버로서 얘기하는데 조회수가 요즘 또 안 나오고 있어요. 내가 조회수 160만 회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난 조회수 16회를 원한다고. 내가 모니터링 하는 것까지 조회수 17회를 원한다고. 근데 17회가 안 나와.
무슨 소리야? 안 듣고 있다는 얘기야. 안 복습한다는 얘기야. 뭐 싶어? 나 천재들만 가르쳐? 어? 수업을 60분 하면 60분을 다 모조리 기억해서 그걸 복습할 필요가 없는 친구들만 가르치고 있어요? 안 된다. 응? 니네가 진짜 재밌는 예능을 50분짜리 한번 봐봐라. 그걸 다 기억할 수 있나? 택도 없어요. 내 말 듣고 그때그때 이해가 가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뿐이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 너희는 복습을 꼭 해야 된다고. 에이씨. 이거 뭐 얘는 뭐 그냥 말만 하고 지나갈게요. 등차 수열이라고 명시를 해놨으니까 이 조건이든 이 조건이든 무슨 조건이든 얘는 항상 두 개의 조건을 줘. 이유가 뭐냐면 미지수를 첫째 항과 공차, 즉 A와 D로 쓸 사람은 A와 D로 표현하면 되는 거고, 내가 말해준 것처럼 N에 대한 1차식으로 사용할 사람들은 AN 더하기 B, AN 더하기 B의 미지수가 두 개잖아. 그러니까 A와 D로 해도 미지수가 두 개고 A와 B로 해도 미지수가 두 개라고. 등식 두 개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립방정식 풀어서 그 공차와 첫째항 또는 1차항의 계수와 상수항을 구해낸다라고 하면 A6 구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지 뭐. 등비수열 모르는 건 첫째항과 공비라고 그랬잖아요. 첫째항과 공비. 그러니까 첫째항과 공비의 표현, 첫째항과 공비의 표현. A와 R에 대해서 연립방정식 풀 사람 풀면 되고, 아니면 요거 중항 사용해가지고 A4의 제곱이다를 이용해서 또 풀 사람은 풀면 돼요. 여전히 A와 R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시그마 표현을 썼지만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다. 예, 얘가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 집어넣어서 답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좀 반성하시고, 이게 되게 유명한 유형입니다. 되게 유명한 유형이고, 요령이 딱 결정돼 있어서 사실은 선생님께서 학교 내신에 이 문제를 낸다라는 건 약간 모험이에요, 모험.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 유형을 내는 건 아닐까라는 부담감과, 이제 처음 보는 애들은 100% 당하니까, 처음 보는 놈들을 이게 날려버리는 그런 용도의 문제입니다. 한 번 배우면 잘 안 잊어버려요, 이거. 풀이가 특이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X1, X2, X3, Xn이 있어. 수열이 있는데 얘네가 순서, 규칙 없이 말이야. 0 또는 1 또는 2 중에 하나를 가진다는 거야. 누가 0이고 누가 1일지 몰라요. 예. 어느 순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반복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뭐냐. 0이 A계 있다고 하자. 1이 B계 있다고 하자. 2가 C계 있다고 하자. 개수로 가는 겁니다. 개수로. 뭐 당연히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면 N이 되겠죠. N이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 이걸 다 더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전체를 재분류해가지고 0이 A계 0들만 모아놓고 1들만 모아놓고 2들만 모아놓고 따로로 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시그마 xi는 뭐가 되냐면 0이 A계, 1이 B계, 2가 C계, 요렇게 합쳐서 13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다 더할 건데 순서가 무슨 상관이야. 재조합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니들한테 중간고사 몇 점이야? 중간고사 몇 점이야? 중간고사 몇 점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내가 너희들 전체한테 야 중간고사 10점 손들어, 20점 손들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10점짜리 중간고사 10점 맞은 애가 3명이다. 그럼 난 10 곱하기 3이라고 할 거야. 여기 이 반의 아이들 점수 다 더할 때.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얘가. 그렇게 말하면 그 옆에 있는 시그마 xi의 제곱은 뭐냐? 0을 제곱하면 0이고요. 1을 제곱하면 1이고요. 2를 제곱하면 4니까 4가 C계에 있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는 23이 된다. 그래서 어차피 A는 안 쓸 거고, 요 두 개 가지고 연립방정식 풀면 2C는 10, C는 5이고 2가 5개 있다는 얘기죠, 저 안에.
그리고 B는 3이다가 얻어져요. 그리고 이제 질문에 요거는 뭐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이걸 5승을 했다. 그러면 0이 5승, 1이 5승, 2가 5승 되는 거예요. 0을 5승 해봐야 0이고, 1을 5승 해봐야 1이고, 2를 5승하면 32고, 요거 계산해 달라는 얘기죠. 이제 여기다가 3 넣고, 여기다가 5 넣고. 딱 이 유형이야, 딱 이 유형. 이 유형은 그냥 요 풀이법이 전부입니다. 다른 변형도 잘 없고요. 그러니까 한번 자신이 이 문제를 경험해 봤다, 그렇지 않다로 분류하시면 돼요. 뭐 별다른 특별한 얘기 뭐 할 수 있을까? 또 아니고. 이거? 다시 질문할까? 은서야? 이거 보면 무슨 생각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이제 알겠어요? 보여요? 상준이 여전히 졸려? 여기 뭐라고 써놨건 간에 어쨌든 합이잖아. n개의 합이고 그 n개의 합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일 경우 여기 있는 이 수열이 등차수열이라고 해요. 등차수열. 등차수열이고 그 등차수열의 형태 이렇게 이제 일반항을 딱 뽑아내면 요 놈은 요거의 일반항 2n입니다. n제곱 더하기 n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중에서도 유명한 애예요. 짝수의 합. 짝수의 합. 홀수의 합은 n제곱. 홀수의 합은 n제곱, 짝수의 합은 n제곱 더하기 n. 그래서 뒤집으면 1 플러스 an이 2n분의 1이 되는 거고 an의 입장에서 보면 2n분의 1 빼기 1 또는 뭐 2n분의 1 마이너스 2n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테니 여기다 넣고 시그마 돌리는 건 일도 아니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뭐 겹시그마, 거창하게 겹시그마 이렇게 부르는 건데 아무것도 아니고요. 요 자체가 공식 아니야 이거? 1부터 K까지의 합 얼마야? 1부터 K까지 합 2분의 K 플러스 1. 자연수를 1부터 내가 원하는 숫자까지 더하면 2분의 nn 플러스 1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그마 안에 시그마가 있다 뭐 이래서 이런 걸 겹시그마 문제라고 부르는데 괜히 용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써주면 얘랑 약분돼서 나한테 걸리는 시그마는 K는 1부터 30까지 2분의 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높아심에 얘기하는데 이것도 시그마 K에 너무 집착해서 2분의 1 시그마 K 더하기 30까지 2분의 1 요딴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제발. 아니 제발까지는 아니고 뭐 이렇게라도 하면 고맙지. 답이 나오면 고마운데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시그마 공식에 집착하지 마시고 여기가 n에 대한 1차식이면 K에 대한 1차식이지. K에 대한 1차식이면 그거 등차수열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우리 등차수열 합구할 줄 알잖아. 중앙의 항수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 같으면 나보고 이거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저는 나열해요. 일단 나열해요. 그래서 2분의 하고 1, 2, 3, 4 집어넣기 시작하면 점점점점 더하기 31일 거 아닌가? 그러면 더해서 반 하면 얼마야? 33, 2분의 33, 4분의 33이 중앙 아니에요, 이거? 4분의 33이 중앙이니까 중앙이 몇 개 있어? 1부터 30까지면? 30개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너무 잡다한 얘기까지 하나?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잘해야 돼, 이런 거. 시그마 혼합 문제. 이거야말로 뭐 내가 도와줄 수가 없잖아. 헷갈리라고 낸 문제예요. 시그마 변수를 잘 지키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야. 시그마에 대한 약속을 몰라, 우리가? 알지? 아는데, I, J, K, N, M, N, 이래가지고 헷갈리게 해놓으면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는 거에 대한 훈련이야. 예. 난 안 헷갈려. 가끔 헷갈려. 헷갈릴 수 있지, 사람인데. 근데 내가 실수하는 확률이 니네가 실수하는 확률보다 훨씬 더 적을걸? 그건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안 헷갈리게 하라고, 연습하라고. 뭐 어떡하라고. 내가 뭐 어떻게 도와줘, 이걸. 알겠지? 영 헷갈리는 사람들은 바로 공식에 집어넣지 마시고 약간의 나열을 통해서 헷갈림 방지를 해놓고 해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진짜 실수하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이제 괄호로 이렇게 괄호로 한 다음에 j-에다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i 플러스 1 i 플러스 2 점점점점 i 플러스 n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 안쪽에 시그마를 j는 1부터 n까지 나열을 해서 졸졸이 더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총 항수가 n개이므로 얘는 ni와 i가 n개 있고 일단 더하기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2분의 n 플러스 1이다. 이 정도는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 놓고 여기다가 시그마 i 이퀄 1부터 n까지의 시그마를 다시 걸어주면 이 시그마 변수에 영향받는 애가 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공식 들어가도 되죠. 2분의 이게 m이네. m 플러스 1 더하기 2분의 n 플러스 1 이 m개 이렇게 이 정도. 그리고 나서 정리하면 m 플러스 n과 mn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해달라고 연습하라고. 어떤 책에 보면 이런 것도 공식 만들어가지고 이 n은 실수배에 해당하므로 밖으로 빼서 각각의 시그마를 구한 다음 곱하면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책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뭐랄까 너무 지엽적이야. 예, 그냥 차분하게 내가 시그마에 대한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예, 그 훈련을 하시라고요. 시연이 그만 졸려하고. 그 다음에 뭐 있어? 시그마 일반항 만들기? 시그마 일반항 만들기? 이런 거부터 이제 차근차근 훈련을 해야죠. 그래야 저 뒤에 가서 있는 어려운 시그마 일반항 만들기에서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이런 거 하나, 둘, 셋을 보는 거라고요. 하나, 둘, 셋을 보고 마지막 거 보고 여기서 A, K번째 항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굳이 21이 아니고 왜 1 곱하기 3, 2 곱하기 5, 3 곱하기 7로 해놨겠어. 그러니까 니네도 여기서 일반항을 이렇게 곱하기로 처리하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왼쪽이 1, 2, 3, 12까지라면 왼쪽은 K, 자연수 단위로 늘어나는 애고 오른쪽은 3, 5, 7 홀수니까 2K 플러스 1로 이렇게. 그래서 K번째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그 1번째 AK를 시그마로 돌릴 건데 K는 당연히 1부터고 그리고 여기 요놈 12개를 더하는 거다 라고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시그마 공식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훈련이 되어야 요런 데 와서도 요런 데 와서도 똑같은 케이스죠. 예.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와 그리고 n번째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K번째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다고. 어떻게 되냐?
왼쪽 곱하기 오른쪽을 잘 관찰하세요. 1 곱하기 n, 2 곱하기 n-1, 3 곱하기 n-2 그러면 왼쪽은 1, 2, 3 그리고 n까지 늘어나고 있으니까 왼쪽 i는 역시나 k일 거라고요. 그럼 오른쪽 i는 n, n-1, n-2, 점점점점 2, 1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다 n을 갖고 있기 때문에 n은 일단 가지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k에다가 1을 넣었는데 그냥 n이 나와야 돼. k에다 2를 넣었을 때 n-1, k에다 3을 넣었을 때 n-2가 나와야 된다는 말은 이 첫 번째 이 n을 n 빼기 0이라고 생각해 주는 것이 좋죠. 그래야 일관되잖아. n 빼기 0, n 빼기 1, n 빼기 2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괄호 열고 k-1로 처리하기. 여기가 잘 되냐고 묻는 거예요. n 곱하기 n-k-1. 자, 이제 k에다 1 집어넣어 봐요. 그러면 여기는 1 곱하기 여기다 1 넣으면 n 빼기 0. 그게 1 곱하기 n. k에다 2 넣으면 2 곱하기 n 빼기 1. 이거잖아요. k에다 3을 넣으면 3 곱하기 n 빼기 2 이렇게. 마지막으로 n 넣어봐요. n을 넣으면 왼쪽은 n, 오른쪽 요 k에다가 n을 딱 넣으면 정확히 1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죠. 얘는 k, n-k 플러스 1이기 때문에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k 제곱에 더하기 n 플러스 1을 계수로 갖는 k 이렇게 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를 걸면 되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k 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 k 이렇게 되고요. 이 마이너스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면 되고 더하기 오른쪽 시그마는 n 플러스 1을 실수배로 뺀 k 시그마니까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요거 두 개 열심히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됐냐? 일단 첫 번째 교육 목적은 그러합니다. 첫 번째 교육 목적은 그러한데 장원아 이것들이 오늘 왜 이러지 점전적으로? 어제가 휴일이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오늘이 월요일과 같은 건가? 모르겠다. 또 복습해라. 예. 첫 번째 교육 목적은 그러해요. 예, 그러한데 이걸 이렇게 만드는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이 풀이를 되게 강조하긴 하는데 실제로 이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푸는 것이 비효율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회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를 아까 그 얘기랑 비슷한 건데 오우씨 왜 이러지? 덜겠네 진짜. 다시. 이제 나랑 해보자는 거지 지금. 아 여기가 벌써 그냥 여기구나. 아 쏘리. 에이씨. 이 문제의 독특함인데 요 1 곱하기 n을요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1 곱하기 n이 아니고 1이 n번 더해진 거야. 1 곱하기 n이. 그래서 내가 요 녀석을 어떻게 쓸 거냐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점점점점점점 더하기 1 해서 이 n개로 늘렸을 거예요, 얘를. 그렇게 말하면 2 곱하기 n-1은 어떤 뜻이 되지? 2가 n-1개 있다가 돼요. n-1개 있다. 그거를 이 라인을 하나 줄여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더해주면 여기까지 이렇게 딱 더해지면서 얘보다 개수가 하나 줄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3이 n-2개 있다라고 하면 한 줄 더 줄여서 3 더하기 점점점점 더하기 3 이럴 수 있습니다. 계속 쓸 마음은 없고요. 그런 식으로 줄여가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n-1이 2개 있다 의 뜻이에요. n-1이 2개 있다. 그러니까 n-1 점점점점 내려오면 더하기 n-1 이렇게 하고 끝이 난다는 거지. 그리고 이건 n이 한 개 있다니까 요 마지막 줄에 n 하나만 이렇게 딱 써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얘네들을 다 더할 생각이란 말이야. 다 더할 생각이니까 그 더하기 라인을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바꿔주면 이거는 1 더하기가 되고 이건 1 더하기 2가 되고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k번째 i k번째 줄 n은 뭐가 있을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점 더하기 k로 끝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 k번째 i의 합은 2분의 k 플러스 1인 거라고요. 1부터 k까지 합이니까 제가 이 수열의 세로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일반항. 이 녀석을 k는 1부터 그 1부터는 얘를 말하는 거고 n까지는 얘를 말하는 겁니다. 1부터 n까지 2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하시면 되죠. 물론 이게 더 빠르고 좋다라는 것의 전제는 뭐냐면 너희가 시그마 공식에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3승 외에 내가 외우라고 한 시그마 k 플러스 1을 외우고 있다는 전제하에요. 이게 뭐지?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요거죠. 네? 워낙 예쁜 공식이기 때문에 공식 같지 않아 보여도 하나 외워두면 좋다. 얘네 둘이 더하는 거다. 라고 얘기했죠. 그거예요. 얘가. 그래서 2분의 1이 실수배로 나갔는데 거기에 3분의 1이 또 붙으니까 얘는 6분의가 되고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한해서는 이 방식이 더 좋다. 그러나 이 녀석의 k번째 i를 잡아내는 훈련은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오, 뭐야? 뭐 그런 의미에서 얘도 같은 맥락이죠. 19번도 같은 맥락이어서 여기 있는 AK, K번째 항을 좀 잡아내자면 왼쪽 i는 1, 2, 3 늘어나니까 K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오른쪽은 2n-1, 2n-3, 2n-5면 2n-가 공통이고 그 다음에 1, 3, 5가 빠지고 있는 거니까 여기가 2k-1이 되겠죠. 2n에서 홀수 빼기. 아시겠어요? 남이 한 거 보면 쉬워요. 본인이 연습해야죠. 그래서 얘도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2k의 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1배한 k 이렇게 해서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된 i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돌려주시면 됩니다. 2n 플러스 1k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에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더하기 2n 플러스 1배한 2분의 n 플러스 1 다 쓰고 나니 되게 간단하지 않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다 묶어버리면 되죠. 묶어버리고 개수 계산하시면 6분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A는 2, B는 1 알겠죠? 됐어요?
다시 돌아가서 뭐 할 말 없는데? 그냥 이런 얘기만 합시다. n에 대한 1차식? 시연아 이거 뭐라고? 등차 수열이라고. 야, 아무 말 없어도 등차 수열이라고. 그지? 그럼 이게 공차 3짜리 n에 대한 1차식 공차 3짜리 등차 수열이라면 A, 2K는 서희야? A, N이 공차 3짜리 등차 수열이래. A, 2K에 대해서 언급해봐. 공차 6짜리 등차 수열이죠. 공차 6짜리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 더하여라야. 알겠어요? 그럼 등차 수열의 합공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시그마에 거는 게 아니고요. 아휴. 쓰러져 간다. 그에 맞물려서 장원아 장원아 고마워. 설명해봐. 아니? 너 방금 등비수열이라고 그냥 단어를 하나 던졌잖아. 그럼 지금 이 졸린 시연이가 그걸 이해했겠어? 빨리 시연이를 이해시켜. 들어와 상준아 새끼야. 지금 장원이가 제일 보더니 등비수열이요 이렇게 한마디 던졌단 말이야. 선문답처럼. 넌 알아? 들어. 그러니까 장원이가 잘 설명해 줄 거야. 빨리 말해. 시그마 K는 첫 번째 식이 3 곱하기 4의 x는 마이너스 3 앞에 3이랑 뒤에 상수 마이너스 3 그러면 안 나오니까 지금 영상에는 묵음이야 묵음. 왜 조잘거려. 좀 크게 목소리 뭔데? 맞아요. 여기가 이게 합이란 뜻이잖아. SN하고 똑같은 거잖아. 이게 SN하고 똑같은 거고, 여기 있는 지금 이 모습의 형태가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A 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R의 N승을 독립시키고 그 앞숫자와 뒷숫자의 합이, 즉 3과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걸 확인하면 이 아이는 등비수열의 합이라고요. 네?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그러니까 덩달아 AK는 등비수열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 4가 공비구나 이렇게요. 거기까지 파악이 되면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네. 그럼 AN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지잖아요. AN이 뭐지? AN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냐면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무조건 첫째 항이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항. 그러니까 N에다 1 집어넣으면 4, 32, 마이너스 3, 9가 첫째 항이고요. 이 N거듭 제곱을 안고 있는 요 숫자가 공비라고 했어요. 4가 공비예요. 4에 N-1승이 되는 거죠. 첫째 항 9, 공비 4짜리 등비수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당장 배운 거, 등비수열 가지고 장난치면 등비수열이 된다. 네? 얘도 등비수열이다. 어떤 등비수열이지? 첫째 항이 9분의 1이고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냥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첫째 항도 뒤집히고 공비도 뒤집히고. 그리고 항수는 15개. 그러면 얘에 대해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얻은 거 아니야? 1 마이너스 공비 4분의 1. 그리고 첫째 항 9분의 1.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공비에 15개. 이렇게요. 공비, 첫째 항, 그리고 항수. 이 세 개만 있으면 등비수열은 합공식으로 처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채는 게 우선이다. 이런 간단한 식들이 만들어지려면 너희가 얘가 등비수열의 합인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얘가 등비수열이고, 그래서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AK 분의 1도 결국 등비수열이구나. 그래서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여기까지 인지가 되는 게 우선이라고, 인지가. 근데 그런 거 태반입니다.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공차 2짜리 등차 수열. 공차 2짜리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해보면 2n-3. 2n-3.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로부터 an이 2n-3인 거를 빠르게 얻어냈어요. 빠르게 얻어냈고, 요 질문이 이제 시그마 n equal 1부터 5개를 더해라. 뭐를? 2의 an 승을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거듭 제곱에 시그마 공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 이번에도 인지하는 거라고요. 인지. 서희야, 이게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왜? 저기 하지 말고. 단항식이에요. 예, 또 한마디만 더 해줘요. n에 대한 1차식이 어디에 가 있는? 지수인. 지수가 n에 대한 1차식인 단항식. 그래서 입에 붙여놓으라고 그랬잖아. 예, 이거 등비수열이라고요, 꼬라지가. 등비수열. 자, 이제 졸린 시연아. 공비는? 4죠. 예, 2의 제곱까지. 2의 제곱까지가 공비. 그러니까 이거 공비 4짜리 등비수열의 5개 항의 합을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공비 4 빼기 1. 자신있게 들어가. 정리할 필요도 없어. 예? 공비 4 마이너스 1. 첫째 항은 n에다 1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라고 그랬잖아. 1 집어넣으면 2분의 1. 괄호 열고 4, 5개 빼기 1.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했고. 아이고. 이것도 결국 시그마 만들기 놀이죠. 시그마 일반항 만들기 놀이. 여기서 k번째 i를 구해내라.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1세제곱, 2세제곱, 3세제곱이니까 k번째는 k의 세제곱이겠지.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여기 정답이 나와 있잖아. 마이너스 2n이라고. 그러니까 k세제곱 마이너스 2k가 일반항이고요. 그 i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돌리면 되는 거예요. k 세제곱 마이너스 2k. 여기까지는 다들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시그마 k 세제곱에 대한 공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k에 대한 공식이 없는 것도 아니니, 이게 자꾸 하나를 빼먹지? 여기까지도 진행 상의 문제가 없고, 문제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n의 제곱이고 제곱이니까 n에 대한 4차인데 n에 대한 4차 방정식을 과연 풀어야 하는가의 문제죠. n에 대한 4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가? 그럴 리 없다 라는 확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요런 게 되죠. 여기 똑같은 애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2분의 n 플러스 1을 치환하시고, 요즘 1학년들 시험 범위가 이거예요. 여러 가지 방정식. 3차, 4차 방정식. 근데 똑같은 2차 보이면 치환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얘는 a제곱, 얘는 마이너스 2a. 이 왼쪽이 a 곱하기 a 마이너스 2가 되는데요. 얘를 보면 또 뭐 하고 싶어지지 않냐? 44의 제곱 마이너스 1. 합차 공식이 하고 싶어지죠? 44 마이너스 1, 44 플러스 1. 근데 알고 보면 있잖아. 이게 실제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얘는 똑같은 수에서 2를 빼는 거고 얘는 똑같은 수에서 2를 더하는 거라 얘네 둘의 크기 차이가 2 나요. 얘네 둘의 크기 차이가 딱 2 나요. 얘가 2 더 크지. 여기서 얘가 2 더 크고, 예, 그러니까 이 순서를 바꿔서 45 곱하기 43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A가 45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n 플러스 1이 45이고 올리면 90인데 인접한 두 자연수 곱해갖고 90 되려면 9 곱하기 10이잖아. 그래서 n이 9이다. 이렇게 가는 논리입니다. 예, 완전히 그냥 계산 장난치는 문제예요. 모르는 건 없고 아이디어의 문제이다. 이거는 뭐 계산량이 어마무시한 건데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니네 모르는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냥 오로지 연산 훈련 성질을 제대로 암기했는가의 문제예요. 자, 봐봐요. 내 작전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아무리 지지고 볶고 만져도 니네 이거 못 꺼내. BK의 제곱, AK의 제곱. 이거 구할 수가 없어요. 시그마가 걸려 있는데 시그마의 A1, A2, A3를 하나씩 더하는 거랑 제곱하여 더하는 거랑은 아예 수열이 다른 거예요. 종류가. 이걸 시그마를 건드려서 원래 하나씩 더하던 애를 제곱해서 더하는 애로 바꿀 수 있는가? 못 바꾼다고. 뭔 소리인지 알아요? 에? 시그마 AK의 제곱은 시그마 AK를 제곱한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얘기지. 그러니까 이 결론이 뭐냐면 얘는 일반항을 꺼내야 돼. AK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BK가 나와야 돼. 그리고 그 BK의 실체, AK의 실체를 보면서 제곱을 해서 시그마에 다시 넣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사용해서 당신들이 할 일은 AK라는 일반항과 BK라는 일반항을 꺼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시그마들을 독립시켜야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시그마 AK를 캐피탈 A라 하고 시그마 BK를 캐피탈 B라고 할 거예요. 그럼 저 왼쪽 I는 2A 더하기 B가 되고요. 그것이 n3승 더하기 2n제곱 더하기 n이 되고요. 왼쪽 저 아랫줄 I는 A 마이너스 B가 돼서 이 녀석이 마이너스 2n제곱 마이너스 2n이라는 겁니다. 이걸 마치 연립방정식 풀듯이 풀 거예요. 그러면 3A는 이거니까 A는 3분의 둘이 더하면 N3승 없어지면 마이너스 N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근데 이 A의 실체가 뭐였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였다는 거죠. 다시 말해 SN이었었다는 거죠. SN이 3분의 N3승 마이너스 N인 거로 한 차 내려서 Sn-1은 3분의 하고 n-1의 세제곱 빼기 n-1 이렇게 한 다음에 잡아 빼면 이때 AN이 나온다는 거죠. 다소 길지만 자, 이 과정을 B에 대해서도 한번 합니다. 예. 캐피탈 B를 얻어내서 예, 그 녀석이 BK의 N항까지 합이면 한 차 내려서 둘이 빼. 그럼 BN이 나오겠지. 예, 걔네 둘을 가지고 뭐 제곱을 해서 빼든 아니면 여기서 요 장난은 칠 수 있겠죠. BK 마이너스 AK, BK 플러스 AK. 예, 이 여기서 나온 요렇게 구한 애와 요렇게 구한 애를 예, K를 집어넣어서 둘이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하고 이렇게 해서 곱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자체가 K에 대한 식이 되고 그걸 시그마 1부터 5까지 돌려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오래 걸리는 문제예요. 오래 걸리는 문제. 근데 자기가 오래 걸리는 문제라는 건 방향성을 잘못 잡았을 때는 뱅뱅뱅뱅 돌아요. 논리의 흐름을 못 갖고 뱅뱅뱅뱅 도는데 여기서 가져와야 될 마인드의 포인트는 이거다. 나 이거 죽었다 깨나도 시그마 건드려서 이거 못 만든다. 그러니 일반항을 끄잡아내야 된다. 요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여기까지.